자, 우리가 이제 21개의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4가지만 구별하면 되겠다. 그래서 명령어를 읽어오고 해석하는 단계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4가지만 구별하면 되겠고, 각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신호를 발생하는 것만 좀 다르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회로가 어제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다. 우선 이제 이 컨트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태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실행하는 이제 순차 논리 회로로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명령어를 읽어오는 상태, 해석하는 상태, 그 다음에 그 4가지의 실행하는 상태, 즉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 상태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상태마다 적절한 신호들을 만들어낸다. 출력으로. 즉 이것에 대한 그 순차 논리 회로는 6가지 상태를 구별해가면서 각 상태마다 이러한 신호들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 신호들은 각각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용이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입력은 옵틱 코드에 해당하는 이 3비트. 이 3비트만은 이것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나중에 디코딩 할 때에 다음 상태를 결정할 이 값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는 옵틱 코드 3비트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은 몇 개죠? 10개인가요? 10개의 출력을 내는 순차 논리 회로다. 상태는 6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기계 코드 32비트를 각각을 전부 다가 이렇게 직접 연결하면 됩니다. ALU는 이 ALU 선택하는 신호로, CC는 이 회로의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로, 이 부분은 컨디션 코드 레이스의 2비트하고 명령어에 있는 이 3비트 값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로 목적지에 기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적절하게 조합 논리 회로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 DR 부분은 이 레이스 파일에서 어느 레이스를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 신호로, SR은 그대로 이 속에서 8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 신호로, 멀티플렉스 선택 신호로, SR2는 역시 또 8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선택 신호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함해서 16비트, 그 16비트는 이제 부호화된 정수일 텐데, 그 정수를 사인 익스텐션을 해서 부호 확장을 해서 32비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달해 준다. 그리고 이 V 값에 따라 가지고 SR2에 선택된 그 값을 ALU에 전달할지, 아니면 적극 값으로 만들어진 그 값을 전달할 때에 대한 선택 신호로 이 멀티플렉스 선택 신호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외부 메모리에는 이제 적절하게 발생된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 메모리 라이트 신호를 전달하면 될 테고, 메모리에 해당하는 주소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그대로 전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로드나 스토어 명령을 실행할 때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ALU에서 더하기를 해서 나오는 결과, 그래서 어떤 레이스 값에다가 적석 값을 여기에 있는 옵셋 값이 32비트로 확장이 된 이 값이 선택이 돼서 더해진 그 결과를 메모리에 주소로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이 데이터 코드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면 그 중에 여기에만 기록을 한다. 이걸 신호를 통해 가지고 스토어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로드 명령어는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주소를 더하기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주소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목적지 기록하면 되겠고, 스토어는 동일한 방법으로 주소를 덧셈기를 통해서 결정해서 메모리 전달을 하고, 그 주소는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 메모리에 기록할 데이터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값이 이렇게
전달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대문을 잘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호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명령을 읽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요 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를 1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읽기 신호를 주고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 신호를 통해서 여기다가 기록한다. 명령 읽기는. 명령의 해석은 여기 있는 3비트 값을 내부 상수로 그냥 강제로 바꾸시길 한다. 명령의 해석은. 그럼 명령의 실행은 이제 그게 이 값에 따라가지고 000인 상태, 001인 상태 이렇게 4가지가 될 텐데 000인 상태 산술 논리 연산을 할 때는 어쨌든 ALU 계산 결과가 나오면 요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록해라. 이게 이제 산술 논리 연산인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나온 결과 값에 따라서 n 비트가 1인지 0인지 z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어쨌든 종합 논리 회로로 계산해서 그 2비트를 여기다가도 기록이 되니까 요놈도 활성화시켜준다. 그게 이제 산술 논리 연산입니다. 브랜치 명령과 관련되는 것들은 역시 이제 2개를 어쨌든 더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통과시켜주고요. 그 결과를 똑같이 여기다가 기록하는 건데 이 신호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값을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로드 명령어는 여기서 만들어진 주소 값을 전달시켜야 되니까 요 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활성화시켜주고 메모리에는 읽기 신호를 보내주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하도록 해준다. 로드 명령어. 스토어는 역시 주소가 만들어서 나오면 이걸 통과시켜주고 요놈도 통과시켜서 나올 텐데 여기에는 쓰기 신호를 주고요. 여기를 기록하면 안 되겠죠. 그 값이 여기서 나오는 값이 이렇게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전달되고 있지만 여기도 기록하면 안 되고 여기도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 신호는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스토어 명령어에서는. 오로지 그 값을 여기 전달되는 정도로만 쓴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4가지 그룹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호를 만들어내면 되겠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우선 그 레지스터 파일 8개 레지스터 들어있는 그 박스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이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던 그림입니다. 8개의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로 선택하는 그 3비트에 의해서 어디다 기록할까 하는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3비트를 가지고 디코드 3비트로부터 8개로 구별하는. 그래서 000일 때는 요놈만 1, 001일 때는 요놈만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비트의 값에 따라 가지고 8개 중에 1개만 1이도록 만들어지는 디코드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R에 해당하는 3비트에서 8개 중에 1개만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8개 중에서 1개만 1인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그러면 정말로 기록할 거냐? 따로 선택해주는 신호가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데도 기록 안 되는 거죠. 이게 0이면. 왜냐하면 이걸 엔드냈기 때문에 이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인 거죠. 그죠? 이게 만약 0이라고 하면 이게 다 0입니다. 아무데도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그 기록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1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8개 중에 1개는 1이기 때문에 이 8개 중에 1개는 1이 될 겁니다. 거기면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명령을 읽어올 때에 프로그램 카운트 값 항상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RF7번의 값은 무조건 여기도 똑같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 값은 무조건 항상 여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령을 읽고 할 때는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는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토어 명령할 때는 8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그 값을 그 스토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값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보면 멀티플렉스가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스토어 명령어는 그 기계 코드상에 DR이라고 있는 그 3비트의 메모리 기록할 레지스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3비트를 가지고 이 멀티플렉스의 선택신호를 쓴 겁니다. 디코더로도 쓰고 멀티플렉스 선택신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8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이걸 나오는 겁니다. 요 값을 스토어 명령어에서는 이 값을 메모리에 전달을 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명령 같으면 이 DR 3비트가 이 8개 중에 저장할 대상을 하나 고르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 명령 같으면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메모리 전달할 그것을 고르는 용도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어를 할 때에 이제 어느 레지스터 값을 기록할 때를 결정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여기 나오는 연함을 메모리에 전달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SR에 있는 그 3비트에 의해 가지고 8개 레지스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즉 멀티플렉서의 선택신호로 사용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SR2 필드에 의해서 또 8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SR2 필드로 내보내면 이 값을 이제 ALU에 전달할 거죠. 그래서 그 레지스터 파일 내부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 이 프로그램 카운트만큼은 좀 독특한 기능이 있죠. 즉, 매번 명령어 1로 오고 나면 그 값이 1만큼 증가를 해줘야 돼. 1만큼. 그래서, 1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신호를 발생을 시키면 여기 값이 1만큼 증가를 해주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른 레이스는 상관없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트만큼은 디코딩하는 상태에서 이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 그때는 이 값이 자동으로 1만큼 증가하도록 해주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LU 내부는 이미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add, copy, and 등등등의 각각에 대한 종합 논리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풋 값은 아까 앞에서 레지스터 파일에서 내려온 그 값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8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ALU 어느 값을 선택을 할까, 이 선택 신호에 의해서 그것을 멀티플렉스 선택 신호로 쓴 겁니다. 8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ALU 추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메모리 읽기와 쓰기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제 여기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요. 이건 별도의 칩이죠. CPU는 CPU대로 나름대로의 별도의 칩이고, 메모리 나름대로 별도의 칩입니다. 이 사이에는 적절한 신호를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주소를 전달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메모리에 기록을 할 때는 이 CPU에서 메모리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일로 전달돼야 되겠고, 메모리 읽기를 할 때는 반대로 메모리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전달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방향인데, 그때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게 0이면 메모리는 아무 동작도 안 한다. 읽기도 안 하고 쓰기도 안 한다. 즉, 여기에 오는 값이 기록이 되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내보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0인 상태에서는 메모리는 값을 이렇게 내보내주지도 않고, 닫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값을 여기다가 기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1일 때는, 요 값이 0이면 읽기니까, 지정되어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이렇게 딱 내보내주는 겁니다. 역시 이 속에 전송 게이트가 있는 거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요게 1일 때만, 그러니까 요게 1이고, 요게 읽기에 해당하는 신호일 때만 문을 열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문을 닫아놓는 거고요. 전송 게이트 차단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이게 1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쓰기이면 역시 내보내는 부분은 문을 닫고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데이터 이 부분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는 신호는 그냥 일방적으로 연결하면 돼요. 한쪽은 출력이고 한쪽은 입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값이 이쪽이 출력이고 이쪽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쪽이 출력이고 이쪽이 입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양쪽에는 전송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메모리에 대해서 읽기를 할 때만 나가는 부분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메모리에다가 쓰게 할 때만 나가는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단에는 전송 데이터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이제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이제 실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연결될 텐데, 이제 약간의 시차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모리 쓰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CPU가 주소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내보내야 되겠죠. 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쨌든 이제 CPU 내부의 논리회로에 의해서 이 출력 값이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신호가 각각의 32비트 신호가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약간 제로 있던 놈이 1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놈이 제로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32비트가 안정적으로 값이 나온다. 그렇게 이렇게 이때는 이제 값이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값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32비트 각각이. 그 다음에 쓰기를 하기 때문에 주소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저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읽기인지 쓰기인지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는 이것이 다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신호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딱 발생시켜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가 앞에 나와버리면 여기서 조금 빨리 나와버리면 메모리 쪽에서는 주소나 데이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상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신호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걸 신호를 딱 발생시킵니다. 지금 현재 값을 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의 시차 이런 것들은 실제 회로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시차들은. 이 신호가 만약에 조금 앞에 먼저 나와버리면 이상한 잘못된 값이 막 전달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차를 두기 위해서 실제 회로를 만들 때는 보면 딜레이 회로라 그래가지고 시간을 약간씩 딜레이 시키는 그런 회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not 게이트를 2개 연달아 붙인 거 있잖아요. not 게이트 2개를 연달아 붙이면, not 하면서 다시 not를 하니까 결국 원래하고 값이 같죠. 같지만, 입력이 딱 변한 것보다 약간 시차를 두고 출력이 딱 변합니다. 2개,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서. 그런 시차를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CPU가 메모리 전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라이트 신호하고 이네이블 신호 약간 시차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이제 메모리 읽기를 한다라고 보면 메모리 읽기는 이제 주소를 준비를 하고 이제 메모리 읽기는 메모리에서 이제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CPU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쓰기는 예를 들어서 읽기 해당하는 신호를 0이 되겠지. 0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소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메모리 이네이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즉시 데이터가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이따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 메모리가, 속도가 느린 메모리 같으면 주소 나가고 활성화 신호가 뜨고 난 뒤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느린 놈 같으면. 속도가 빠른 메모리 같으면 즉시 안정적인 신호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활성화 신호가 뜨고 난 뒤에 이놈이 어느 시점쯤 이게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을까. 이놈이 속도가 빠른 놈 같으면 즉시 나올 거고, 속도가 느린 놈 같으면 안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그만큼 지나고 난 뒤에 지금쯤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요 시점쯤 해서 CPU는 그러니까 이네이블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외부에서 그 값을 메모리 레이스다 탁 기록하는 신호를 이때쯤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값이 내부 기록이 되는 거죠. 이네이블 신호를 띄우고 즉시 그 값을 여기다가 기록해버리면 이 데이터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일 겁니다. 메모리에서 값이 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값이 막 읽은 것처럼 되는 거죠. 이런 시차. 그래서 실제 표를 만들 때는 이런 식의 시차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딜레이가 뭐 몇 나노세컨드 이런 것까지도 따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적절한 신호를 내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 반응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회로 부분은 완전 별개의 과목에서 전자회로 과목에서 따로 기록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시차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제 무시하고요. 그냥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안정적인 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상태는 이제 각각이 명령을 실행하는 상태인데 해야 될 일은 이 4가지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발생하는 신호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ALU에 나오는 신호를 BR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기록을 하면 되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를 갱신을 하면 되고 이 BR란에 해당하는 이 상태에서는 ALU에 나오는 값을 그냥 목적지에 기록하기만 하면 되고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는 갱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드 관련된 명령어는 어쨌든 ALU에서 나오는 그 더한 결과 그것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을 하고 메모리에는 읽기 신호를 보내고 값이 들어오면 그것을 BR에 기록하면 된다. STR 명령어에서는 역시 그 기계적 코드상에 BR에 표시되어 있는 그 값을 메모리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주소는 ALU에서 나오는 더한 결과 그놈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하고 메모리에다가 쓰기 신호를 보낸다. 그게 이제 4가지 그룹에 대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태 번호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OP-코드 그 7bit들을 그냥 상태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000, 001, 010, 011로 그냥 고정을 했고 그럼 요 2개는 그냥 임의의 번호를 사실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쓸 수가 있는데 편의상 111, 110을 줬고요. 사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명령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뭐 소프트 인터럽터나 이런 걸 더 추가를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그걸 위해서 따로 더 넣어야 되겠죠. 소프트 인터럽터나 이런 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은 소프트 인터럽터, 리턴 프롬 인터럽터는 서로 또 다른 뭔가를 넣어준다고 보면 011 다음에 뭐 100, 101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읽어오는 과정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을 하고 읽기 신호를 보낸다. 온 곳을 CPU 내부의 IR을 들어가면 되겠다. 디코딩하는 상태는 IR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OP-코드 부분을 다음 상태로 강제로 준다. 즉 000, 0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 1만큼 평가시켜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CPU의 상태 천위도입니다. 상태 천위도. 그지? 그거 좀 살려봐요. 전사를 해서. 그 옆에도. 그 두 사람. 잠시 일어났다 앉아. 점점 깨게.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 처리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회로를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컨트롤 로직. 컨트롤 로직에 적절한 이제,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다음 각 상태마다 발생해야 될 신호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이 현재 상태 3비트가 있고,
OP 코드, 즉 IR 레이스에 있는 OP 코드 값이 있고요. 그래서 입력이 총 6개가 되는 거죠. 순차 논리를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OP 코드, IR 레이스 OP 코드 3비트, 총 6비트가 있고요. 출력은 다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3비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 순차 논리 회로는 항상 현재 상태와 현재 외부 입력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상태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출력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차 논리 회로죠, 그지? 그리고 다음 상태 값은 다시 그 상태를 나타내는 T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에 현재 상태가 3비트가 있고 외부 입력이 3비트가 있고 그럼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3비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체 나머지 회로에 각각 전달돼야 될 아까 11개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10개의 신호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우선 영영적인 상태에서 영영적인 상태는 뭐냐 하면 산술 논리 전선을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산술 논리 전선을 실행하는 상태. 그 실행하는 상태에서는 ALU에서 나오는 출력을 목적지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명령어 패치부터 봅시다. 다시 이거부터 명령을 읽어오는 과정부터 보게 되면 명령을 읽어오는 과정에서는 현재 111 상태일 거고 111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는 당연히 110으로 가야 되겠죠. 명령을 디코딩하는 상태.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가 지나고 나면 다음 상태는 명령을 디코딩한 상태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10개의 신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 즉 111 상태입니다. 그때는 현재 레이스 중에서 R7번 값이 여기 항상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어떻게든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하면 되겠고 메모리에는 일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겠고 그러면 메모리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난 뒤에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것이 이제 각 부분은 다 전달되게 되겠죠. 전달되고 될 텐데 그 중에서 여기만 기록하자. 32비트를. 이 신호를 발생시키면 되겠다. 그게 명령 읽기죠. 나머지는 작동하면 안 돼. 따라서 이 신호들은 보게 되면 우선 이 값이 여기 전달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주면 이게 전달될 겁니다. 요건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는 1, 이 신호는 0 하면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ABBR PC는 1, ABBR ALU는 0.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값이 나오는데 실제 이 데이터봇에 여기서 값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놔야 되는 거죠. 그 저놈 제로, 저놈도 제로. 그래서 데이터 DR 제로, 데이터 ALU 제로.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기록해야 되니까 IR에 기록하는 신호는 1, IR은 1. 그렇지만 여기는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값이 전달되고 있을 텐데 여기는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놈은 제로. 여기도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놈도 제로. 그래서 로드 DR 제로, 로드 CCR 제로. 그리고 여기 R7번을 값을 일만큼 전달시켜주는 작업은 지금 할 게 아니고 코딩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 그리고 메모리에 읽기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enable은 1, 쓰기는 제로가 되는 거죠. 1, 제로. 그래서 111 상태에서는 이거 1, 나머지는 제로, 이것도 1, 제로, 요놈은 1, 요놈은 0. 1이면 된다 이거죠. 111 상태에서.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쨌든 주소가 전달되고 그 다음 메모리에는 읽기 신호가 전달된 거고 메모리에서는 해당하는 값 주소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전달되고 있을 테고 여기 1이기 때문에 그 값이 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령 읽기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ADDR PC0, ALU0, DR0, 로드 IR은 1이고
나머지 제로고, 메모리 이네이블 1이고, 메모리 라이트 제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111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때 OP 코드 값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이 무조건 111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디코딩. 그 다음에 110이 디코딩 상태입니다. 이 디코딩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디코딩 상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오로지 여기에 있는 쉐빗들을 다음 상태로 강제로 기록을 하면 돼. 아까 이제 111 상태에서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음 상태 110으로 됐을 테고, 이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를 여기에 있는 쉐빗 값을 여기다가 강제로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000이었으면 000으로, 001이었으면 001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OP 종류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달라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요 프로그램 카운트를 1만큼 증가시켜주는 작업이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크리먼트 BC도 1로 해줬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들 다 막아주고요. 다 막아주고 그 다음 메모리에 대해서는 메모리 이네이블도 0이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필요한 값들을 보면 110에서는 보면 AB가 다 0입니다. 다 0이고 인크리먼트 PC만 1이고 메모리 이네이블은 0이고 메모리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이 메모리 쓰기 신호는 메모리 이네이블이 1일 때 한해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1일 때는 이게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이게 0이면 이 값은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메모리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쓰기 신호든 읽기 신호든 상관이 없습니다. X라고 표현한 것은 0이라도 좋고 1이라도 좋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X라고 표현된 것들은. 나머지는 다 이제 0이 되겠고요. 그리고 110 상태에서 역시 OP 코드가 현재 OP 코드가 뭔지 하여튼은 이 출력을 만드는 데 상관이 없지만 이 값을 다음 상태로 무조건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 상태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10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가 뭔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OP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 여기다가 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약간 테크니컬하게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ALU 연산. 그러니까 이제 000의 상태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일단 000의 상태에서는 이제 이걸 실행하고 나면 다음 상태는 당연히 다음 명령에 읽어와야 되겠죠. 111이 되는 겁니다. 다음 명령에 읽어오는 상태. 000에서는 111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신호들을 보게 되면 000의 상태에서는 아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메모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차단시켜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이네이블도 0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적절하게 계산한 결과가 ALU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요놈을 통과시켜주는 거죠. 요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요놈은 닫아놔야 되고요. 열어줘서 전달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요놈을 1로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놈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 따라 가지고 n 비트가 뭐가 되고 z 비트가 뭐가 되고 결정을 해서 여기도 기록해 줘야 되니까 이 값도 1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작동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막아주고 요놈도 발생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ALU 요놈만 요게 1이고요. 그다음에 로드 DR 요놈 1이고 로드 CCR 요놈 1이고 메모리 이네이블은 0이고요. 이게 이제 ALU 관련되는 명령을 실행할 때의 발생이 될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상태는 무조건 11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0인데 데이터 ALU만 1이고 로드 DR 1이고 그 다음에 CCR 로드 1이고 메모리 이네이블 0이기 때문에 보면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 001일 때, 001일 때 역시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무조건 다음 상태는 무조건 111로 가는 거죠. 다음 명령 읽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실행해야 될, 발생해야 될 신호들은, 자, 로드는 이제, 어쨌든, SR 필드에 지정되어 있는 그 레이스 값에다가, 요 value, 여기에 있는 요 값을 32비트로 확정한 값, 요 값을 더한 결과, 이 ALU는 이제 더셈이 되겠죠. 더한 결과 이게 나올 겁니다. 그게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스 값을 가져오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16비트 값을 30비트로 확장한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테고, 그래서 그놈이 선택이 돼가지고, ALU에는 이건 더하기였죠. 000. 그래서 더한 결과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놈을 이렇게 해서 메모리 주소로 전달하는 거지. 요 놈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요 놈을 열어주고, 요 놈을 닫아놓고. 그래서 이걸 주소로 삼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는 이거 활성화 신호 1로 주고요. 이것은 0으로 주는 거죠. 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는 이 주소는 들어가 있고, 요게 활성화가 되고, 요게 읽기면 해당하는 주소의 값을 이게 문을 열어서 내보낼 겁니다. 메모리에서 나오면 또 곳곳에 전파가 되겠죠. 전파가 되는데, 로드 명령어는 여기다가 기록만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신호만 발생시킨 겁니다. 여기도 갱신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기록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문을 닫아놔야 되고요. 00. 그래서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로드에 해당하는 이 신호가 만들어진 거죠. LDR, ALU 1이고, 로드 DR 1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이네이블 1이고, 이거는 읽기 신호다. 그 다음 스토어. 뭐 거의 유사한 얘기죠. 역시 주소를 정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SR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이스 값을 갖고 내려오고, 이건 1이었겠죠. 여기에 있는 16비트를 30비트 확대한 값이 여기 전달되고선 그놈이 선택이 되게 되겠고, 여기 1이기 때문에. 그래서 ALU에는 더하기 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한 결과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걸 역시 이걸 열어줘가지고 메모리를 전달되도록 해주고, 메모리에는 이네이블 1로 해주고, 라이트도 1로 해주는 거죠. 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를 해야 될 데이터는 요 필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레이스 값을 메모리에 전달할지 기록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그 선택된 레이스 값이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러 기종의 값이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선택된 값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것이 전파가 되게 되겠고 메모리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주소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값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여기는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놈은 0. 이것도 갱신하면 안 되니까 이놈은 0. 여기도 다시 기록하면 안 되니까 이놈도 0.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놈은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놈 차단시켜주고요. 둘 중에 이놈은 0이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차단시켜주고. 그래서 저런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브랜치 명령은 아까 산술 논리의 사람 똑같죠. 똑같은데 이것만 갱신하면 안 돼. 요거 영어로 하는 것만 다릅니다. 이걸 갱신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다 같은데 요놈이 영어로 남아있는 것만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진리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000을 짜고 011, 즉 AL 연산하고 브랜치 명령어 그룹에서는 보면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다른 거죠. AL 연산에서는 요놈이 1이었고 요놈은 0이었습니다. 남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100, 101에서 우리가 아직도 아무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3비트이기 때문에 8가지가 가능한데, 우리 지금 6가지만 쓰고 있거든요. 이 2개는 아직 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값이 될지 몰라요. 아무 값이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일단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단, 메모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것은 메모리 동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두자. 그리고 어쨌든 각각에 대해서 보면 현재 오피코드 값은 사실은 이제 디코딩 할 때만 이 값을 사용을 했고요. 디코딩 할 때만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 상태로 만들었고, 이 디코딩 할 때 빼고는 이 오피코드 값 세 값이 안 써인 거죠. 그 상관없이. 그래서 이 오피코드 값은 이 디코딩 상태에서만 이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우선 그래서 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0이라도 상관없고 1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값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자, 나머지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디코딩 상태에 대해서는 아까 이 부분을 그냥 박스로만 처리했었는데, 그걸 자세히 한번 보는 겁니다. 디코딩 상태, 110 상태에서는 오피코드가 000이었으면 다음 상태로 000, 001이었으면 다음 상태 001.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 역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크리먼트 PC만 1인 상태. 메모리 메이블은 0이고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이라고 하는 CPU의 상태가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진리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에 맞춰가지고 순차 논리 회로를 이제 아까 컨트롤러지 그 부분, 그 큰 박스로 했던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3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나오는 오피코드 3비트가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박스 속에서 적절한 거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어가면서 10개 신호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회로에서는 뺐지만 사실 이게 클락 회로도 전달돼야 되겠죠. 이 클락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상태가 디코딩 상태를 빼고는 현재 상태에 의해서 10개 신호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디코딩 할 때만큼은 이 IR에 해당하는 이 3비트를, 오피코드 3비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멀티플렉스 쓰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해본 건데, 디코딩 상태를 빼고는 항상 현재 상태에 의해서 10개의 신호가 만들어지고, 디코딩 상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신호가 만들어지고, 다음 상태가 3비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상태에 의해서 10개의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 3비트가 나오면 그 값을 여기다 다시 기록을 하게 되면, 다음 상태로 바뀌게 되겠고, 바뀐 상태에서 신호가 나오고, 다음 상태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디코딩하는 상태에서만큼은, 그때만큼은 다음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3비트를 가지고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이 회로에서 나오는 다음 상태를 기록할까 아니면 OP에서 오는 것을 기록할까 선택의 문제로구나. 선택하는 데서는 뭘 쓰면 돼요? 멀티플렉스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렉스를 쓴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요놈이 선택이 되도록 해주고, 이것이 디코딩인 상태, 110인 상태에서만큼은 요놈이 선택이 되도록 해주고, 그렇게만 조절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고르는 신호를 여기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110일 때만 요놈이 1이 돼서 요게 선택이 되도록 해주고, 그 이외의 상태는 다 0이 돼서 요놈이 선택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그 디코더 여기다가 멀티플렉스를 사용을 하고 그 디코더 값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110, 즉 디코딩 상태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코딩 상태에서는 0은 이렇게 전달되고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넥스트 상태를 여기서 기록해 주는 거다. 그리고 이 조합물 회로 부분은 아까 우리가 본 그 진리표대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진리표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 표에서 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 000, 001 해서 총 8개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마다에 대해서 넥스트 상태가 있고 아까 10개의 신호들이 아까 본 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그냥 뭐 0으로 채운 겁니다. 적절하게 0으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하고 신호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그랬죠.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110일 때만 1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딩 할 때는 사실은 이 넥스트 다음 상태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게 1이고 OP 코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 값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0에서 1에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신호들 다 만들어야 되는 조합 논리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10개에다가 요거 3비트 각각에 대해서 조합 논리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000을 주게 되면 요 신호는 요 때만 0이라 된다 이거죠. 그보다는 이 값이 1이든 0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1로 주게 되면 아하 요 비트는 항상 1이네 간단하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만 0이라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1이야 쉽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0보다는 1로 하게 되면 이 신호는 그냥 항상 1이야 이 신호는. 그죠? 이 신호는 뭐 어차피 이제 0이든 1이든 상관없는데 결국 요것은 요 상태일 때만 0인 겁니다. 요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회로를 만들 때에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제 0과 1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11이면 각각이 신호가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그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0을 막 채웠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디코더 신호는 요 상태일 때만 1이고 이 신호는 나머지 상태는 무조건 다 0이에요. 이 신호는 항상 1이야. 이 신호도 항상 1. 이 신호는 111일 때만 0이야. 이 신호는 반대로 11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0이다. 이 신호는 000이거나 01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이 신호는 01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X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적절한 0이나 1을 채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회를 만들 때 좀 더 간단한 쪽에 0이 간단할지 1이 간단할지를 봐서 적절하게 채운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각 상태마다에 대해서 아까 디코더 신호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상태는 또 두 개 상태는 우리가 아직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비워놨습니다. 어떤 적절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비워놨고요. 그 다음에 111의 다음 상태는 110이고요. 이 네 가지 상태는 실행하고 나면 무조건 명령을 읽어오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111로. 그리고 디코딩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값들은 아직 그러니까 이네블이 0일 때는 요 값이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0을 쳐도 좋고 1로 쳐도 좋고 여기 0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0으로 채우는 것하고 1로 채우는 것을 봤을 때에 만약에 이걸 0으로 채우게 되면 1이 딱 한 개 남죠. 그러니까 이걸 다 0으로 채우게 되면 이 신호는 요 상태일 때만 1이면 돼. 예를 들어서 요 놈도 1이고 요 놈도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이거나 이 상태일 때만 1이다. 이렇게 하면 회로 좀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0을 채우게 되면 요 때만 1이다 라고 하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0으로 채우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여기 요 다음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음 상태도 그게 이제 이걸 만약에 0으로 하게 되면
다 1인데 요 때만 0이다. 이거보다는 무조건 다 1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 놈은 1로 채웠고요. 요 놈은 1로 채웠고. 자, 이건 1로 채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비워놨네. 그리고 요 두 개, 요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의를 안 했긴 했지만, 어쨌든 회로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시도는 아까처럼 전부 다 1로 만들어지고 싶으면 그냥 11111로 우선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말로 다른 명령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때 적절하게 이제 채워야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채웠고요. 다 신호를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신호들은 이제 이런 각각에 대한 동작들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전부 다 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이기 때문에, 메모리 이네이블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X 부분 다 0을 채우게 되면 이때만 1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 부분은 요 놈은 111, 요 놈은 다 0으로 채우게 되면 이제 모든 칸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완성이 된 거죠. 이거 이제 진리표대로 초급 논리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앞에 이미 다 한 그대로입니다. 교통, 흐름 안내 신호등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입력의 현재 상태가 있고, 즉, 그래서 입력이 3개가 있고, 출력이 14개가 있는 겁니다. 요거 10개 신호에다가, 이거 3개에다가, 이거 1개에서 14개 신호가 발생하는 회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우선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몇 가지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AND를 한다면 그것을 조합을 해서 OR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1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1이 되어 있는 것들,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다, 그래서 보면, 000일 때 1이 되는 놈들, 001일 때 1이 되는 놈들 이렇게 쭉 모아본 거죠. 그래서 이 신호는 이 값이 000일 때만 1이고, 이것은 001일 때만 1이고, 그 다음 010일 때, 011일 때, 110일 때, 111일 때만 1이 되는 신호인 거죠, 그죠? 디코드 신호는 이걸 그대로 끌어가면 돼. 이때만 1이면 되니까. 그죠? 11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대로 끌어가면 되겠고, 요 두 개도 아까 무조건 1이라고 그랬어, 그죠? 무조건 1이고. 이건 3V가 그래서 연결하겠다는 얘기죠. 요 신호는, 아까 보다시피,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요 신호죠. 요 세 번째. 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야. 이 경우에만. 따라서, 요 신호는 111일 때만 1인 거죠. 그걸 한번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지, 그죠? not the gate. not the gate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ADDR PC. 요놈 봤더니 요 때만 1이야. 그래서 요 1일 때만 1이다. 1일 때만. 그래서 요 신호가 1일 때만 1이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ADDR ALU. 자, 요 신호. 이 신호는 이때만 이때 두 군데만 1입니다. 그래서 001일 때이거나 010일 때만 1이면 되는 거죠. 001일 때나 010일 때만 1이고 나머지 0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거 001일 때나 또는 01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거기 보면 각각에 대해서 1인 것을 이렇게 OR을 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어진 게 되겠고, 따라서 그걸 다 묶게 되면 전체적인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CPU의 그 컨트롤 로직에 해당하는 그 순차 논리 회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10개의 신호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나오고 다음 상태에 적절하게 만들어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